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건강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 더 자주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무리한 운동 때문에 무릎이 망가진 경우도 있었고, 잠을 줄이며 부지런하게 산다고 자부하던 분이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오래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법이나 건강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격렬한 운동도 특별한 식단도 아닌데도 말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운동이나 헬스보다 더 효과적인 장수 비결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김준호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건강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의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격렬한 조깅을 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넘쳤죠. 하지만 어느 날 그만 무릎에 심각한 통증이 찾아왔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그의 관절을 망가뜨린 거였죠. 또 다른 지인 이 할머니는 잠을 아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늘 말하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져 자잘한 병치레를 자주 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정말 옳은 걸까? 사실 우리가 믿어온 많은 건강 습관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건강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 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 아침에 이것만 마시면 만병통치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모두에게 맞는 것일까요? 제주도의 한 마을에 사시는 90이 넘은 김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지냈습니다.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해가 뜰 무렵 일어나셨죠. 그런데 이런 소박한 생활 습관이 오히려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 이런 생활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하루 종일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히 먹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위해 무리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과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 2달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무리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균형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몸을 혹사시키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젊었을 때와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같은 장수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제철 음식을 적당히 먹으며
가족과 이웃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할 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건강 습관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들과 진짜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 상식이 때로는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짜 건강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습관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꾸준한 움직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70 넘은 최 할머니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시장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보통 7시간 정도의 수면은 필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소하며 심지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할머니처럼 잠을 아끼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노년기에도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식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적당히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 노인들은 하라 치부라는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배를 8분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은 7분만 먹어라와 비슷한 의미죠. 제가 만났던 90 넘은 할아버지들도 대부분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시는데 놀랍게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약의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 인기인데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10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넘게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 위험도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80대 박 할아버지는 매주 2번씩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는데 그 시간이 자신의 활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5가지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격렬한 운동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적당히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건강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무리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건강 관리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잘못된 건강 정보를 믿고 실천했던 한 사람이었죠. 30대 때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마라톤을 뛰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 심각한 통증이 찾아왔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많이 세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은 평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생즙을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건강식품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과도한 건강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장 건강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강박이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도 그 흐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가장 잘 맞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요즘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보시다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하더군요. 또한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좋다는 식품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저것 챙겨 먹다 보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90 넘은 할머니는 평생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 제철 음식만 챙겨 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다 자연에서 온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애쓰시는데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손자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시간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감은 관계의 양보다 질에서 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잠들고 일어나며 계절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몸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하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조언을 받은 환자들이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시고 혹시 건강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 시작일 테니까요. 이제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강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맑은 공기로 폐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고 소화기관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70 넘은 어머니는 이 습관 하나로 변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배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당뇨약 용량을 줄이셨어요.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음식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중 짧은 산책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굳이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제가 아는 80 넘은 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도는데 이 습관 덕분에 체중 관리와 혈압 조절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춰보세요. 되도록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해가 뜰 무렵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같은 밝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아내는 이 습관으로 불면증을 극복했답니다. 다섯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나 직접 만남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60대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딸에게 전화해서 간단한 안부만 물어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누군가는 음악 듣기, 다른 사람은 뜨개질이나 독서, 또 다른 분은 화분 가꾸기에서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즐기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90이 넘은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해요. 이 짧은 명상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건강을 추구하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듣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기분 좋은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